2021년 학교 폭력 논란으로 한국 드라마계를 떠나야 했던 배우 김지수가 최근 필리핀에서 국제 연기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5,500여 건의 하차 청원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4년 만에 아시아 국제영화제 무대 위의 수상자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연예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김지수는 1963년생 한국 배우로 드라마 앵그리맘 힘센 여자, 도봉순 달의 연인 보복영심 려 등에서 조연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2015년 앵그리맘에서 배드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 고복동 역을 맡으며 무명 배우에서 주목받는 얼굴로 떠올랐다. 그 후 치어업 페이지 터너 달의 연인 보복영심 여에서 고통받고 희생하는 남자 조연 캐릭터를 전문적으로 소화하며 한국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았다. 특히 2017년 힘센 여자 도봉순에서 봉순을 짝사랑하는 경찰 인국두 역은 그에게 국민 남자 조연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준 결정적 계기였다. 2016년 청춘영화 원웨이 트립과 2020년 멜로드라마 내가 가장 예뻤을 때에서는 내면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기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신인 배우상과 올해의 배우상 후보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 부산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하며 그는 9세대 남자 주연 배우로 도약할 강력한 후보로 평가받았다. 2021년 학교 폭력 스캔들 이후 한국 활동을 중단하고 필리핀으로 건너간 그는 현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새로운 경력을 쌓아왔다. 그리고 2024년 말 필리핀 시리즈 출연작으로 이마와이마 아시아 국제영화제에서 크로스컬처 시리즈 부문 우수 국제 배우상을 수상했다. 스캔들은 2021년 3월 터졌다. 당시 김지수는 첫 사극 주연작인 달이 뜨는 강의 촬영을 진행 중이었으며 차세대 남자 주연 배우로 큰 기대를 받고 있었다. 조연 시절 쌓아온 연기력과 팬층을 바탕으로 마침내 주연으로서 대중 앞에 서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익명의 게시물이 그를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후 여러 명이 피해자 또는 목격자라며 증언에 나섰고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김지수는 손편지를 통해 일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성폭행 등 일부 무거운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KBS 웹사이트에는 그를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시켜 달라는 청원이 약 5,500건이나 전화대안에 접수되었다. 방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청자들은 그의 퇴출을 요구했다. 결국 그 방송사는 이미 촬영된 6개 분량을 모두 재촬영하기로 결정했고 김지수는 작품에서 교체되었다. 제작진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새로운 배우와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했다. 소속사와의 계약도 종료되었으며 그는 공익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한국 연예계는 학교 폭력 폭로의 시대를 겪고 있었다. 수많은 아이돌과 배우들이 과거 학창시절 폭력 가해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으며 김지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케이스 중 하나였다. 한국 사회에서 학교 폭력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로 여겨지며 특히 가해자가 공인인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다. 당시 한국 언론은 연일 그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사진과 증언들이 끊임없이 공유되었다. 그의 이름은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고 포털 사이트 댓글란은 비난으로 가득 찼다.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던 브랜드들은 즉각 계약을 종료했으며 예정되어 있던 행사 출연도 모두 취소되었다. 연예계에서 그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법적 분쟁도 이어졌다. 김지수 측은 일부 허위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최소한 일부 증언에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김지수는 일부 인터뷰에서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초기 제보자로부터 일부 내용에 대해 사과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년에는 법원이 그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에게 달이 뜨는 강 제작사에 약 14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면서 스캔들이 업계에 미친 타격의 규모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저녁 후 김지수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필리핀을 택했다. 2024년 그는 필리핀 주요 방송사 GMA의 스파클 아티스트 센터와 계약을 맺었다. 한국에서 그의 과거를 아는 이들이 많았던 것과 달리 필리핀 시청자들에게 그는 새로운 얼굴이었다. 이는 재기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필리핀에서 김지수는 여러 작품에 출연했다. GMA의 액션 멜로 드라마 블랙 라이더의 조연으로 출연하며 필리핀 드라마에 등장한 한국 배우라는 화제를 모았다. 필리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한류 배우가 현지 드라마에 직접 출연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에 그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어 장수 메디컬 드라마 아봇 카마이, 나 판가랍에서 한국인 심리상담 의사 역을 맡았다. 이 작품에서 그는 여주인공 질리안 워드와 로맨스 라인을 형성하며 현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필리핀 언론은 그를 한국에서 온 신비로운 배우로 소개하며 그의 과거보다는 현재 연기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한국과 필리핀의 문화를 다룬 독립영화 무지개에도 출연했다. 이 영화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한국인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이는 김지수 자신의 상황과도 묘하게 겹쳤다. 필리핀 드라마에서 김지수의 캐릭터는 주로 선량한 외국인 의사나 조력자로 설정되었다. 영어를 구사하며 주인공을 돕는 치유자의 이미지는 한국에서 그에게 붙었던 가해자 이미지와는 정반대였다. 비록 주연급 스타 파워를 가진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는 필리핀 TV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며 현지 언론의 인터뷰를 받고 GMA의 대형 시상식에 초청받는 등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해 나갔다. 필리핀 팬들은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였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그와 필리핀 배우들의 케미스트리를 칭찬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리고 2024년 말 전환점이 찾아왔다. 김지수는 아보카마이 나 판가랍 출연으로 이마와이마 아시아국제영화제에서 크로스컬처 시리즈 부문 우수 국제 배우상 후보에 올랐고 최종적으로 수상의 연계를 안았다. 한국이 아닌 필리핀을 대표하여 국제 무대에 선 순간이었다. 한때 한국에서 추방당한 배우가 이제 해외에서 인정받는 모습은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시상식에서 그는 필리핀 팬들과 GMA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새로운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의 수상 소감은 짧고 진솔했으며 과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두 번째 기회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필리핀 언론은 이를 감동적인 재기 스토리로 보도했고 현지 소셜미디어에서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반응은 엇갈렸다. 필리핀 관객들은 대체로 그를 환영했다. 그들에게 김지수는 자국 드라마에 합류한 한국 오빠였으며 그와 질리안 워드의 케미스트리가 더 중요했다. 과거의 스캔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반면 국제 팬덤은 분열되었다. 일부는 그가 이미 사과했으니 새로운 곳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학교 폭력은 몇 편의 성공적인 연기로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김지수가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논란은 다시 점화되었다. 그가 서울 한강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한국에서 일부 제작사나 감독들과 만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 대형 연예 매체의 관련 기사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전히 그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전히 양분되어 있었다. 일부는 해외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여론 재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학교 폭력 증언들을 다시 상기시켰다. 반면 일부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였고 법적으로 추가 처벌이 없다면 사회도 재기의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지수의 사례는 전문적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로운 지점들을 담고 있다. 그는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받았고 2024년에는 필리핀 드라마로 국제영화제 수상자가 되었다. 스캔들 전후로 2개의 상을 받은 셈이다. 이는 그의 연기력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어로 연기할 때나 영어로 연기할 때나 그의 감정 표현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었다. 미디어 관점에서도 그의 이야기는 강력했다.
한국에서 취소당한 조연 배우가 해외에서 부활한다는 서사는 조회수를 끌어모으기에 충분했고 한국 연예계의 도덕성과 용서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김지수는 한국에서 한동안 봉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했다. GMA가 소유한 한류스타라는 희귀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는 필리핀 방송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현지 팬들과 소통하는 문화 외교관 같은 역할도 수행했다. 국제수상은 그에게 한국이 여전히 조심스러워 하더라도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예술적 여건을 제공했다. 그러나 위험 요소도 분명했다. 그가 한국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옛 스캔들이 다시 파헤쳐졌다. 잠재적 컴백 프로젝트는 극도로 강한 스크루틴에 직면할 것이었다. 김지수는 주로 해외에서 활동해야 하는 배우 이미지에 갇힐 위험이 있었다. 재능이 인정받더라도 주류 한국 드라마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의 사례는 한국 연예계 전체에 큰 질문을 던졌다. 학교 폭력을 인정한 배우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해외에서의 성공과 수상이 고국에서의 명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는 다른 유사 케이스들과 비교할 때 더욱 복잡한 그림을 그렸다. 일부는 무고함이 밝혀져 복귀했고 일부는 여전히 보이콧 당하고 있었다. 한국 쇼비즈니스의 조건부 용서 문화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김지수의 경우는 특히 미묘했다. 그는 일부 잘못을 인정했지만 모든 혐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명확한 유죄 판결이 없었지만 대중의 판단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론 재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그의 해외 성공은 국내 여론이 전 세계적 경력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도 증명했다. 글로벌 시대의 한 나라의 보이콧이 다른 나라에서의 기회를 반드시 차단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지수는 국민 조연에서 국제 수상 배우로 가는 독특한 길을 걸었다. 앵그리맘 힘센 여자, 도봉순 달의 연인 같은 히트작의 조연에서 필리핀 시리즈로 국제상을 받기까지 이런 우회로를 택한 한국 배우는 드물었다. 연기 실력만 놓고 보면 그를 부정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도덕적 측면에서 학교 폭력의 얼룩은 많은 한국 네티즌들 눈에 여전히 유예된 판결로 남아 있었다. 현재의 모든 수상은 주로 그가 다른 곳에서 연기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할 뿐 고국에서의 편견을 지웠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앞으로 김지수는 필리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화 무지개와 함께 논의 중인 다른 작품들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일부 제작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GMA와의 계약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 2025년에도 필리핀 드라마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가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양국을 연결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가 서울에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들은 완전한 귀환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하지만 한국 복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여전히 그를 캐스팅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광고주들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영화나 웹드라마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그의 복귀를 시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언젠가 김지수가 한국 드라마 포스터의 주연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는 영원히 해외 시장에서 온 게스트로만 기억될 것인가? 혹은 그의 이야기는 젊은 시절의 한 번의 실수가 한국에서의 경력을 영구히 끝낼 수 있다는 전형적인 사례로 남을 것인가? 해외에서 아무리 많은 상을 받아도 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어느 날 새로운 한국 드라마 캐스팅에 김지수의 이름이 보인다면 당신은 재생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를 본 적 없는 것처럼 스크롤을 내릴 건가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